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버드아이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자, 최근에 이제 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여러분 기분이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영상 안 올리는 동안 뭐 별건 안 했고요. 월급이 한번 들어왔었기 때문에 레모네이드를 몇 개 추가해서 지금 이제 총 62개를 이제 맞춰놨습니다. 외에 뭐 별다른 건 없었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레모네이드 투자 영상을 올리면서부터 가장 많이 보였던 댓글 중 하나가 하락장인 건 이해하는데 레모네이드는 더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너무 많이 빠진다 이런 댓글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레모네이드가 다른 주식보다 더 많이 빠졌는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스닥 지수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QQQ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 QQQ를 보면은 자, 이때 어디서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어요. 자, 요 구간에서는 모든 주식이 다 빠졌죠. 모든 주식이 이제 다 빠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최저점을 기준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나스닥 지수 자체는 이렇게 W자로 움직였는데 보시면은 여기 최저점보다 여기 최저점이 이제 더 높죠. 자, 이렇게 그래서 추세는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스닥을 대표하는 빵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빵주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테슬라를 볼까요? 자, 테슬라를 보면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다가 역시 W를 그리는데 이때 전저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요. 자,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수처럼 보통 움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지수랑 다르게 움직이는 예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수랑 다르게. 요새 반도체 좋았죠. 특히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건 ASML. 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개별 호재가 있었죠. 자, 그럼 파운드리 사업을 하려면 ASML로부터 장비를 사와야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반도체 호황인데, 자, 급락 다 같이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개별 호재가 있기 때문에 W자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해서 신고가를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TSMC를 살펴볼게요. TSMC를 보면은 남들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이렇게 W자로 갔어야 되는데 더 빠졌죠. 왜 그래요? 인텔이 파운드리 TSMC가 하는 사업 부문에 진출을 해서 그게 악재로 작용을 했었죠. 그리고 급하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가 없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고요. 자, 이걸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15%가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나스닥 100은 12%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 두 차이가 뭐죠? 나스닥 100은 나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나스닥은 그 밑에 중소형주부터 이제 적자 기업 모두 나스닥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이제 추종하는 지수죠. 자, 이걸로 봤을 때 적자 기업이나 재정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런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빠진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빵인덱스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된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데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이 범인 있죠. 빵인덱스가 마이너스 19%나 빠졌던 범인은 테슬라랑 바이두예요. 자, 테슬라랑 바이두를 빼고 팡지수를 살펴보면요. 엔비디아 25% 빠졌고요. 그리고 뭐 구글 이런 애들 이거는 제가 정리를 아직 안 했어요. 안 빠졌죠. 페이스북 뭐 빠졌나요? 이때 안 빠져. 이게 빠진 거라고 보기도 힘들죠. 거의 횡보하고 있다고 보면 되니까. 그리고 애플도 뭐 많이 안 빠졌죠. 빠지긴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바이두랑 테슬라가 빵 기업의 하락을 좀 부스트한 범인인데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레버리지 관련해가지고 개별 이슈가 있는 중이고 그동안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이런 엔비디아 이런 애들 횡보할 때 미친 듯이 올랐다. 뭐 그런 거 감안을 하셔야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수익이 나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주당 0.66달러, 6센트를 벌어오는 회사예요. 그래서 시총이 높긴 하지만 조금 개별적으로 볼 이유가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테슬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도 나스닥 그림만 보면 나스닥 이제 지수 차트대로 좀 비슷하게 가는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레모네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레모네이드 보시면은 추세가 상승이 아니었죠. 딱 80불을 이제 지지한 모습인데
보시면은 얘는 여기가 더 높지 않고 전저점까지 왔다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보다 더 빠진 느낌은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테슬라와 레모네이드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왜 무리가 있냐? 테슬라는 일단 시총이 무거워요. 그렇게 큰 시총이 38% 빠진 거랑 레모네이드가 57% 빠진 거랑 이걸 보고서는 레모네이드가 더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오를 때는 레모네이드가 훨씬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자, 이 기업들은 공통점이 참 많은 기업들입니다. 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모두 적자 회사입니다. 모두 적자 회사고 시총이 중소형 주입니다. 자, 모두 적자 기업은 차트도 다 똑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나노 디멘션. 나노 디멘션 보면 W자인데, 자, 아까 나스닥 차트 보면은 요런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거의 얘는 뭐 조금 이때 저점보다 올라가 있긴 하지만 워낙 가벼운 주식이니까 이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쌍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버진 갤럭틱 볼게요. 버진 갤럭틱도 네, 조금 높긴 하지만 요 그림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이것도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여기 보면 꼬리가 또 길게 있잖아요. 쌍바닥을 찍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유니티 볼게요. 유니티도 보시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찍은 모습이고요. 이 상승 추세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차트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푸보TV 볼까요? 푸보TV는 이거는 일단 제가 뭐 투자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에는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쌍바닥이 아니고 오히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추세라고 보는 게 맞는 차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투자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레모네이드 한번 볼까요? 레모네이드도 정확하게 쌍바닥입니다. 자, 이제 그림은 이 친구들이 이제 다 비슷비슷한데 자, 보시면은 여기 모아놓은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레모네이드의 시가총액이 4등입니다. 자, 4등이 57% 빠졌는데 팔란티어가 55% 빠졌어요. 뭐가 더 많이 빠진 거죠? 팔란티어가 훨씬 많이 빠졌다고 봐야겠죠. 자, 보시면은 시총이 거의 7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데 레모네이드가 이제 10%가 5빌리언에서 만약에 10%가 빠진다 치면은 0.5빌리언이 내려야 10%가 빠지겠죠. 근데 이제 38조짜리 회사가 10%가 빠지려면 3.8빌리언이 이제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얼마나 레모네이드가 선방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가 앞서 말한 부분만 해도 레모네이드가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 잘해준 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하락장 와중에 레모네이드는 개별 악재를 맞이합니다. 뭐가 있었죠? 텍사스 프리즈가 있었습니다. 자, 텍사스에 한파가 닥쳤잖아요. 여기에 레모네이드의 고객의 4분의 1이 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수천 건의 클레임이 발생했다고 해요. 자, 이걸 실적 발표에서 말하면서 21년 1분기 가이던스를 안 좋게 내놓았어요. 자, 아무리 실적이 안 좋아도 이 가이던스만 높게 말하면 회사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매를 미리 맞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슷한 처지의 기업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레모네이드가 비슷하게 빠진 거는 굉장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서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돈이 있을 때마다 레모네이드를 추가 매수해온 거고요. 다시 한번 지금 이 반등 추세를 이어가가지고 시장이 좋아지면 레모네이드가 저는 좀 큰 폭으로 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적자인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상승장에서는 우량주들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릅니다. 변동성의 차이가 나서 그런데요. 특히나 성장주이면서 현재의 이익이 없고 미래의 꿈을 당겨서 투자자의 이목을 끄는 기업이라면 이 변동성이 워낙 크거든요. 예를 들면 레모네이드,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이런 기업을 투자해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이제 차이를 보게 되면 단 한 가지에 의해 이루어지더라고요. 나 자신이 변동성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냐에 따라 이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테슬라가 대출로 인한 레버리지도 포함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분할 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통해서 200% 가까운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투자 기간 동안에는 40% 수익이던 게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10%를 가는 등 엄청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레버리지가 포함되었었기 때문에
체감한 거는 80% 수익이 마이너스 20%가 된 거죠. 하지만 정말 기업이 성장해서 흑자를 내기 시작하니 지금도 변동성이 심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변동성이 줄어든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주변에서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동성을 잘 견딜 수 있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정답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고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어떤 거를 수치적으로 혹은 숫자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 자신을 인내할 수 있는 근거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 이런 변동성이 심한 주식들로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버드아이였고요. 모두 성공하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